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어? 저게 뭐야? 우와.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고문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마취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하. 아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에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은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수술의 결과가 대부분 실패했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기 상처에서 또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 알렉산더 먼로는 2년 동안 60명의 유방 종양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중 살아남은 인원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 앞에 놓인 운명은 암으로 죽느냐, 수술받다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부작용의 심각성이 제기되던 19세기 중반 다행히 이것이 발견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줄게 됩니다. 마취겠지. 마치 이제 네, 맞습니다. 바로 마취제였습니다. 1846년 미국에서는 최초의 무통 수술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게 화합물이 에테르였습니다. 에테르를 유리 증발기에 넣어서 만든 가스를 환자에게 들이마시게 했고 목을 절개해서 혈관을 바르게 꿰면은 큰 수술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잘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통증을 제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소독약까지 개발되면서 무통 수술에 이어 무균 수술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할 틈도 없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몇 년 후 다시 암에 걸려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발하는구나. 그 재발하는 거야. 이런 암의 재발에 주목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윌리엄 홀스테드였습니다. 외과학은 할스테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할스테드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존스 홉킨스의 4대 명의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레지던트라고 의사들 수련 과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무균 장갑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과연 암의 재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또 도려내는 거 아닐까요? 또 잘라내는 거? 계속 제거할 생각만 했겠죠 뭐. 맞습니다. 그가 개발한 수술법은 바로 종양 주변의 모든 조직을 떼어내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절제 부위가 엄청 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치란 뿌리부터 치료하겠다는 뜻인데 암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최대한 많이 잘라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 어디까지
자른 거예요? 너무 큰데요? 위쪽에 그린 유방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여성의 종양입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거. 이 조그만 종양뿐만 아니라 어깨뼈, 갈비뼈까지 절단하여 환자들의 외모를 끔찍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제 부위가 너무 크다. 이 수술을 통해 팔과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까지 가진 유방암 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너무 거의 무슨 미라 수준처럼 한 부분을 다 뜯어내는데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근치법으로 치료한 유방암 환자 76명 중 3년 이상을 산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너무 과도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까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이게 암의 전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의사에게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할스테드의 이러한 수술법은 의학계에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리한 수술법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대신 종양 제거술 분야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스테드의 유방 절제술을 통해 현재 자궁암과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시행되는 변형 절제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국소 부위에 국한된 많은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술로서 제거 가능한 암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에 집중되던 19세기 인류는 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현미경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1838년 암의 표본을 현미경으로 처음 들여다본 사람은 바로 독일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요하네스 뮬러였습니다. 뮬러는 자신이 본 것을 직접 그림으로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뮬러가 암에 대해 뭘 알게 된 것 같을까요? 모양? 세포 모양?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바로 암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게 암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역사적인 발견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암이 체내의 세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포로 이루어진 암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게 곧 암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특성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이를 일으키는데 암 환자의 90%는 바로 이런 전이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뮬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종양이 꼭 바깥으로 불룩 튀어나오지 않아도 몸 안에 생긴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각 세포가 일정한 모양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암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배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완전 똘똘 뭉쳐있네. 덩어리가 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 발병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간편하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판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뮬러의 시대에 성립된 방법입니다. 이렇듯 현미경을 활용해 획기적인 암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암에 걸린 걸 늦게 알아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몸 안의 암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의대생 에밀 그루브였습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 X선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걸 보고 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X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포를 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세포로 이루어진 암도 죽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에밀 그루브는 암 환자에게 X선을 쬐보기로 하는데 아, 엑스레이 찍듯이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X선 치료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X선 발생 장치인 진공관을 달아서 종양에 직접 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그루브의 실험 결과 약 2주가 지난 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데 X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 박사님, 그럼 X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X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X선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몸 안에 뼈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방사선은 몸속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가 시도했던 X선 치료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받았겠는데 이분? 받아야지. 암세포를 죽여 암 환자를 살리는 데에는 방사선 치료가 명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체 내 깊은 곳에 생기는 뇌종양, 간암 등의 수술이 불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 안전한 방사선 전달을 위해 종양의 표적에 정확히 쏠 수 있는 정밀도도 높은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류는 암 정복에 한 발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죠? 이것은 인류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 바로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와, 약이 또 나왔군요. 항암제란 암 환자의 몸 안에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와. 이건 이전에 개발했던 암 제거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인류가 발견한 엄청 획기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단편한 건가? 수술과 방사선 요법은 국소 전략이라고 해서 암이 체내의 한 부위에 몰려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암이 여러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에는 이 방법들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야, 이거 모든 부위를 다 수술할 수도 없고 방사선을 많이 쬐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는 이렇게 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혈액암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든 독가스는 터질 때 겨자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흔히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와, 생화학 무기였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이 투한 겨자가스 공격에 무려 5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한꺼번에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지? 피부가 다 썩은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고름과 물집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한 경우 실명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미국에서 이 겨자가스의 살상력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성질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가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백혈구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백혈병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 미성숙 백혈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감소하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자가스를 녹여서 주사기로 백혈병 환자의 몸에 찔러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아프겠는데? 막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와. 그럼 어떻게 그걸 그럼 백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 겨자가스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에도 효과를 보였는데 그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겨자가스 처치 후 8일 만에 목과 턱, 흉곽에서 종양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아니,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놀란 것 그치, 같은데요? 살아나셨어. 빠른 시일 안에. 와. 그 결과 겨자가스를 활용한 치료제는 1949년 세계 최초의 화합물 항암제로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 네,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는 긴 역사 속에서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항암제를 개발해 왔고 또 암 치료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초의 항암제가 우연한 계기로 개발된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갑자기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